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케이 백호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지금 막 봄이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코끝을 스치던 차가운 겨울바람이 어느덧 부드러운 살랑임으로 변하고 길가에는 성급한 개나리들이 노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참 몽글몽글해집니다. 익숙했던 풍경이 봄이라는 새 옷을 입는 그 찰나의 변화가 저를 설레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3월은 어떤가요? 한국처럼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계절의 성숙함이 느껴지나요? 이렇게 계절이 변하듯 우리 삶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죠.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주제인데요. 마침 우리 소중한 청취자 한 분이 저랑 같은 생각으로 의견을 주셔서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줄임말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국은 세계에서 변화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라는 거,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빨리빨리 문화는 언어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전 국민이 쓰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촌스러운 말이 되기도 하고, 어제까진 없던 단어가 오늘 아침 SNS를 점령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단어 공부를 넘어 그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태어났는지, 왜 한국인들이 그토록 줄임말에 열광하는지, 그 심연의 심리까지 탈탈 털어보려고 하는. 사전에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한국인과 소통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한국어. 드라마 속 명장면들과 함께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준비되셨죠? 자, 출발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드라마는 빨간 풍선이란 드라마인데요. 사실 전 이 작품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정말 신조어의 보물창고더군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현실에서 쓰는 날 것 그대로의 언어를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자, 장면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거실. 한 여자가 잔뜩 도끼가 서린 눈으로 상대방을 쏘아붙입니다.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죠. 그녀는 자신의 언니가 겪은 황당한 배신에 대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언니가 폰 붙들고 그딴 개소리나 듣고 있길래 킹받아서 쫓아왔어요. 마누라 친구랑 하룻밤 즐겨놓고 들켜놓으니 어쩔 TV 내뱉자. 이딴 것도 사랑이라고 할 말 하안입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서 귀에 꽂히는 단어들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일 거예요. 바로 킹받다, 어쩔 TV, 할 말 하안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킹받다는 한국어 열받다 앞에 영어의 킹을 붙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강조하고 싶을 때 단어 앞에 왕이나 킹을 붙이는 습관이 있어요. 진짜 최고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뜻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단순히 화가 난다는 뜻을 넘어 상대방이 나를 너무 킹받게 유도해서 짜증나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황이 어이없어 웃음이 날 때도 써요. 일종의 해학적 분노라고 할까요? 다음은 어쩔 TV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이 단어의 유래는 어쩌라고 가서 TV 나봐 라는 뜻입니다. 이걸 줄여서 어쩔 TV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훈수를 두거나 잔소리를 할 때 대화하기 귀찮으니 차단해버리는 무지성 반격기 같은 말이죠. 한국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 말은 이제 성인들 사이에서도 어쩌라고 안 물어봤어 라는 뉘앙스로 널리 쓰입니다. 논리를 따지기보다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는 아주 한국적인 친데레식 거부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할 말 하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문장을 앞글자만 딴 거예요. 이 단어 뒤에는 아주 깊은 한숨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랑 더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다. 혹은 내가 여기서 진실을 다 밝히면 너는 정말 끝장나지만 내 품위 때문에 참는다는 복합적인 심리가 담겨 있죠. 친구가 정말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 오늘 좀 힙하지라고 물어볼 때 차마 아니 이상해 라고 말하기 미안해서
할말한이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조어가 꼭 가볍거나 장난스러운 곳에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쓰여 시청자들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하죠. 위에서 설명드린 빨간 풍선이란 드라마의 최종화에 주인공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별을 고하며 던진 마지막 한마디를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사는 하지마. 중꺽마. 들으셨어요? 이 장면이 방영된 후 한국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꺽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입니다. 원래는 2022년 스포츠 인터뷰에서 유래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아주 숭고하고 뜨거운 단어죠. 그런데 이별하는 장면에서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만 내 삶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비장미 넘치는 전극 드라마에서 스포츠 용어가 튀어나오니 시청자들은 당황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죠. 언어가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변주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한국에 오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외워야 할 생존 단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드라마 술꾼 도시 여자들의 대사입니다. 야, 나는 무조건 자만추야.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소개팅 같은 건 딱 질색이라고. 딱 질색이라고. 들으셨나요? 여기서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 특유의 소개팅 문화를 알아야 해요. 한국에서는 친구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 모르는 남녀가 1대1로 만나는 소개팅이 아주 보편적인데요. 목적이 너무나 뚜렷한 만남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인위적인 자리보다 동아리나 회사에서 서서히 정이 드는 로맨스를 꿈꿉니다. 그걸 자만추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저는 사실 저도 약간 자만추 스타일이긴 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더 설레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 자만추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한국 친구들과 연애 이야기를 할 때 단숨에 인싸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자만추야 라고 말하는 순간 한국 친구들은 오! 너 한국어 좀 하는데? 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신조어는 현실에서 드라마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드라마 속 대사가 신조어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해요. 한국 역사상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불륜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아시나요? 남편이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켰을 때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던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 대사는 너무나 당당한 뻔뻔함에 시청자들은 경악했고 동시에 이 문장이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말이 사빠죄아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앞글자만 딴 거죠. 주로 누군가 금기된 사랑을 하거나 혹은 다이어트 중에 치킨을 먹고 치킨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며 농담 섞인 변명을 할 때 쓰이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실제 한국 친구들이 나누는 메신저 대화를 캡처해 왔습니다. 일단 뜻들은 위에 설명드린 그 단어들이니까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일단 문장들이 되게 짧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한글보다 상당히 축약되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마트폰 자판을 치는 시간조차 아껴서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줄여 말함으로써 우리는 이 언어를 공유하는 가까운 사이다라는 친밀감을 주기도 해요.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 줄임말의 벽은 처음에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 벽을 살짝만 넘겨다 보면 그 안에는 한국인 특유의 위트와 속도감이 숨어 있어요. 단, 주의할 점. 친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너무 줄임말로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이제는 이 신조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회적 시선을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신조어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우려의 시선이에요. 한글은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언어인데 이렇게 정체불명의 줄임말로 파괴하는 것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라는 의견이죠. 저도 가끔은 TV를 보다가 저게 대체 무슨 뜻이지? 하며 포털 사이트를 검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저 역시 우리의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달려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언어는 생물이다. 시대에 맞게 변하고 축약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화다라는 시선이죠. 특히 스마트폰 시대에 긴 문장을 치는 것보다 핵심을 콕 짚어 전달하는 줄임말은 현대의 효율적인 소통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한국 문화는 직관성을 중요시해요. 영화도 10분 만에 요약해서 보고 책도 핵심만 뽑아 읽는 걸 좋아하죠. 메신저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을 길게 주저리 쓰는 사람보다 짧고 강렬하게 핵심만 던지는 사람을 쿨하다고 느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 친구에게 카톡을 보낼 때 너무 완벽한 문법으로 길게 쓰면 친구는 아마 이 친구 오늘 너무 진지한데? 혹은 약간 옛날 사람 같은데? 라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신조어에 관하여 배워봤는데요. 이젠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 차례예요. 여러분의 나라에선 어떤 신조어가 생겨났고 유행하는지, 또 왜 생겨난 건지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대신 저도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부정적인 의미 혹은 부정적인 지칭을 하는 뜻을 가진 신조어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따로 저한테 연락주세요. 몰래 알려드릴게요. 물론 다른 점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지금까지 온케이 백호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